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짧은 일본어 표현 하나, 바로 소레이네입니다. 발음은 소레이네죠. 근데 이 자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좀 대담해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요, 그냥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의 일본어 듣기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 열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고작이 한마디가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내 리스닝 실력을 바꾼다는 거지? 하고요. 근데 이게 언어 습득의 인지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대화의 역학, 심지어 우리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좋네, 이 뜻풀이적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먼저 이 표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대화의 윤활유로서의 역할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 이걸 부담 없고 부드러운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친구나 동료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자연스럽게 칭찬하거나 동의할 때 쓴다고요. 네, 그 부담 없음과 부드러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 노래 새로 나왔는데 들어봤어?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때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거랑 오, 소레이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아,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전자는 대화가 일단 좀 멈추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후자는 상대방의 제안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긍정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실제로 내 취향일지 아닐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아, 나한테 좋은 걸 공유해 주려는 네 마음이 참 좋다. 이 메시지가 먼저 확 전달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제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안을 해준 행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다. 근데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자칫하면 좀 영혼 없는 리액션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제안에 소레이네 이걸 남발하면 오히려 좀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만 아는 것과 비슷한 다른 표현들과의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 다른 표현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한 표현으로 이인자나이? 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자나이? 네, 직역하면 좋지 않아? 정도인데 뉘앙스는 사뭇 달라요. 소레이인애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긍정이라면 이인자나이는 조금 더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동의에 가깝습니다.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느낌? 딱 맞습니다. 상대방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100% 열광하는 것도 아닐 때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아하, 그러니까 긍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군요. 소레이인애는 진짜 마음에 들 때, 뭐랄까 엄지척 같은 느낌이고, 이인자나이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라면서 부드럽게 동조해주는 느낌. 네, 그렇죠. 그럼 자료에 나온 다른 표현들도 이런 맥락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결과물이나 능력을 칭찬할 때 쓰는 스고이나 사스가 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칭찬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스고이, 즉 대단하다는 보통 사물이나 현상 아니면 객관적인 결과물에 대한 감탄이에요. 네가 만들 프레젠테이션 자료 스고이. 이런 식으로요. 결과물에 대한 칭찬? 네. 반면에 사스가는 역시 과연 이런 뜻으로 칭찬의 대상이 사람 그 자체입니다. 아, 사람. 역시 자네답군. 프레젠테이션의 신이야. 이런 뉘앙스죠.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기대를 확인하면서 칭찬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태계 같은 거군요. 상대방의 아이디어에는 소레이네, 눈앞의 결과물에는 스고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사스가를 쓰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와, 이거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면 되게 어색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내놓은 좀 어설픈 아이디어에 대고 사스가 데스 라고 하면 이거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급 학습자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 표현들은 단순히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인데 이 간단한 리액션 표현을 익히는 게 어떻게 우리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지 솔직히 아직도 약간 마법처럼 들립니다.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외국어로 대화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우리 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단어랑 문법 해석해서 의미 파악하고 동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만들고 그걸 또 외국어 문법에 맞게 조립해서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하죠. 맞아요. 멀티태스킹이 장난 아니죠? 네, 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인지적 자원, 그러니까 뇌의 메모리가 소모돼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 압박감 때문에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아, 그 경험 누구나 있죠. 상대방은 이미 다음 얘기로 넘어갔는데 저는 아직 방금 들은 말에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하느라 다음 말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설에, 이내 같은 표현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해석, 반응, 이 과정에서 반응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을 만드는 데 쓰이던 뇌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절약되겠죠?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더 듣는 데 쓸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깊이, 더 집중해서 듣는 데 사용하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제가 수동 기어 자동차를 처음 배울 때는 클러치 밟고 기어 바꾸는데 온 신경이 쏠려서 창밖 풍경을 볼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운전이 익숙해지거나 아예 자동기어 자동차를 몰게 되면 기어 변속은 신경 안 쓰고 주변도 둘러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랑 같은 거네요. 소래 이내가 바로 그 자동기어 역할을 해준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게 자료에서 말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인 거예요. 반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듣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듣기에 집중하니까 전에는 그냥 소음처럼 지나쳤던 다른 단어나 표현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들리기 시작한다. 네,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이건 결국 어휘력과 표현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게 소래이네라는 그 작은 스위치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대화의 기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언어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지과학적인 전력이었군요. 이건 비단 일본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언어를 배우던 그 언어의 자연스러운 리액션 표현 몇 개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초급 단계에서 문법 규칙보다 이런 덩어리 표현, 그러니까 청크 표현을 먼저 익히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뇌가 익숙한 패턴을 인식하면 그 주변의 낯선 정보들을 처리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 여유. 네.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소래이네가 딱 들리는 순간 지금 긍정적인 제안과 수용의 대화가 오가는구나 하는 뭐랄까 맥락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닻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을 추론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리액션 표현, 이게 일본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일본의 아이주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 지금 듣고 있어 라는 신호를 넘어서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대화가 원활하게 흘러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행위죠. 서구 문화권에서는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는 게 예의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대화 중에 아이지치가 없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혹시 화가 났나? 하고요. 그렇군요. 침묵이 동의나 경청의 의미가 아니라 무관심이나 심지어 반대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아이즈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지하게 듣고만 있으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좀 무례하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오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소래 이네 같은 표현들인 겁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임새를 넘어서 긍정적인 감정까지 실어주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죠. 와, 일본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 즉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소통 방식에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이즈치 문화의 핵심이고 소래 이네는 그 핵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표현 중 하나인 셈이죠. 오늘 정말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어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저희는 소래 이네라는 문장이 가진 다층적인 힘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고요. 네, 상대방의 제안, 행위 자체를 긍정함으로써요. 그리고 둘째, 이인자나이, 스고이 같은 다른 표현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정교한 소통이 가능한 표현의 도구 상자 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표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반응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확 줄여줘서 네. 결과적으로 듣기 능력 형상이라는 학습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죠.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예술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였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에 이네. 이게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 모든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입으로 소리내서 근육의 기억으로 만들라는 아주 강력한 권유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언어는 결국 몸으로 익히는 거니까요. 소래 이네라고 말할 때의 그 입모량, 억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스스로 체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생각보다 말이 먼저 자연스럽게 탁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긍정적인 동의와 칭찬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때, 그러면서도 이 조화로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고민의 답 속에 당신만의 소통 철학에 담겨 있을 겁니다.